안녕하세요, 보업주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꿀팁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도화되고 진화된 사기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업튜브. 자,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중고나라 안전거래 사기에 대한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고나라 하면은 약간 사기의 메카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기를 이제 안 당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더치트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 이력을 미리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꼭 중고나라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이 방법을 통해서 사기를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접한 어떤 사건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 사기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굉장히 친한 형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중고나라 안전거래 관련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하고 어마어마한데요. 모르고 당하면은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신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 형이 어떤 걸 사려고 했었냐면, 요새 20, 30대 젊은 층에서 핫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제품을 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정가가 보통 36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뭐 프리미엄 붙으면 한 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올라왔던 중고가는 거의 새 거라고 설명하면서 21만원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한 60, 70% 가격에 사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낫겠네요. 한 그 정도 가격에 사는 거니까 너도 나도 그 클릭하고 싶어지고 사고 싶겠죠.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처음부터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름 이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먼저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했던 이력이 이렇게 쫙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거래 이력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바로 거래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올라왔던 글을 여기 보시면은 좀 두 가지 좀 눈여겨볼 사항이, 첫 번째는 거래 방식이 안전거래였는데, 여러분들 안전거래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중간 매개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바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안전거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둘째 치고 카톡을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연락처를 남기면은 더 치트를 사진을 좀 조회해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대포폰을 쓰면은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겠지만요. 일단 그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링크를 하나 줬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캡처본을 이 형한테서 이제 받자마자 보니까 주소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좀 느끼긴 했지만 그냥 이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눌러버리고 진행해버리면은 속아 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접 들어가 봤었는데. 자, 이 수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링크를 줍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은 이제 네이버 로그인 창이 뜨는데, 네이버 아이디랑 비번 입력하겠죠. 우리가 보통 온라인 주문할 때 쓰는 그런 정보사항들을 적고 나서 안내되는 계좌에 돈을 보내게 되면 사기꾼은 거기서 이제 연락 차단하는 거죠. 심지어 이 사기꾼은 홍콩에서 카톡을 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외로 IP를 우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형이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더니 뭐 적반하장으로 반대로 이 사기꾼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기꾼이 이 닌텐도 스위치 링크를 또 지웠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중고나라 거래 이력도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꾸준히 거래했던 게 아니라 해킹한 계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기꾼들은 여러 가지 해킹한 네이버 메일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중고나라 거래 이력이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걸 돌려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고나라 거래 이력도 좀 믿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떠도 막 신규 개설한 대포폰장이면은 이 더치트 사이트에 검색해도 이력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중고나라. 그런데 중고나라가 잘못한 건 아니죠. 이 사기꾼이 잘못한 거지. 이걸 악용하고 어떻게든 교묘하게 이걸 이용을 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반대로 이 사기꾼한테 혹시 카톡을 해서 뭔가 정보를 뜯어내서 좀 이 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사기꾼한테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부업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가족 사진, 그리고 가족이여 하면서 이렇게 제 카톡명을 이렇게 썼는데요. 백방이 사진도 도용 사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답변이 안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카톡을 해봤었어요. 안녕하세요, 상품 보고 이렇게 톡 드립니다. 판매 완료됐나요?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런데 바로 답변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직
판매 중입니다. 홍콩에 살고 있어서 뭐 한국말을 좀 잊었나 봐요. 제가 말한 게 어떤 상품인지 알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먼저 지역이 어디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전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전주라고 말한 이유가 거리가 애매하게 딱 중간의 지점이 전주이지 않을까 싶어서 매뉴얼상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광주 쪽인데 가까우니까 한번 직거래로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역시나 아니요라고 하면서 안전택배를 유도를 했습니다. 상품명 알려주세요 라고 오길래 제 링크는 지금 지어진 상태고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오전인가 보고 지금 생각났어요 하면서 닌텐도 스위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링크를 바로 줬는데요. 제가 링크로 들어가 봤어요. 보시면 정말 진짜같이 이렇게 해놨죠. 주소장 보면 너무 대놓고 사기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소를 보고 한번 1차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찬스가 하나 생깁니다. 이 네이버페이 버튼 배너도 이렇게 보이고요. 보시면 좀 글씨체가 좀 이상하죠.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 사기라고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이게 글씨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인식 없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창이 있는데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또 개인정보가 1차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쇼핑을 할 때도 그렇고 네이버 계정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기 로그인 못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거나 치고 비번은 그냥 아무 숫자 아무거나 이렇게 치니까 바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보시면 진짜 같이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서 2차 피해 조심해야 됩니다. 뭐 수령인 전화번호, 자 여기에 우리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점, 배송지 보통 우리 쇼핑할 때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번호 검색해서만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령인을 영어로 이렇게 대충 쓰고 연락처는 019에 막 이렇게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후회되는 지점이 있어요. 좀 더 사기꾼이랑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네이버 로그인 할 때도 여기 이름을 쓸 때도 번호를 쓸 때도 있을 법한 걸로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위에 로그아웃이 보이길래 로그아웃을 눌러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제 완료가 됐다면서 이 창이 뜨는 거예요. 참 허술하게 만들었다 싶었거든요. 여기서 계좌번호랑 뭐 예금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 개설한 대포 통장이면은 더치트 검색해도 안 나오겠죠. 그럼에도 한번 요 단계에서라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피해를 당한 분이 이걸 등록했다면은 거기서 먼저 우리가 걸을 수 있겠죠. 예금주도 참 이상합니다. 시아유언준 뭔가 좀 여기서도 참 이상하죠. 여기에서 21만원을 보내게 되면은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여기서 쇼핑 홈 가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네이버 쇼핑 사이트로 들어가집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사람들이 의심을 여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막 결제하고 금액 보내고 쇼핑 홈 가기 누르고 실제 네이버 쇼핑 사이트로 들어가지니까 이걸 인지를 안 하고 그대로 쭉 절차를 진행해서 여기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사기인지 아닌지. 이 점은 좀 소름 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네이버 계정이랑 이름이랑 번호를 막 이상하게 적었잖아요. 여기에서 좀 이거를 확인을 했는지 사기꾼이 갑자기 톡이 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 엄마 생식기 사기꾼이지. 뭔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노숙자하고 얼마나 잤으면 너 아버지 누군지 모르겠노. 생식기에 네 대가리도 들어가겠다. 굉장히 이런 어마어마한 헌담을 하고 태연하게 저기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입금 완료했고 갑자기 위에 무슨 말이냐. 보이스톡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영 답변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안타까워요. 더 호갱이 된 것처럼 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 사기를 당했던 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 경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이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중고나라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요약, 지금 말씀드릴 이 5가지만 잘 숙지하셔도 중고거래 사기, 특히 안전거래에 대한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거래 이력이 많다고 해도 의심의 끈을 놓지 말자. 두 번째, 의심이 간다면 더치트 검색을 이용하자. 세 번째, 카카오톡을 통한 안전거래 유도를 조심하자. 네 번째, 안전거래 링크에서 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다섯 번째, 개인정보를 주는 행위를 최대한 조심하자.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업주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